한국 근대사 1776년 22대 정조대왕이 등극하던 해, 미국은 독립선언서를 7월에 발표하고요. 1800년 우리 정조대왕이 승하했을 때 미국은 국회의사당이 개원을 하고 건물이 지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진흙 속에서 핀 꽃이죠. 걸음이 좋아요. 사실은 일제가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지금도 뭐 위안부 할머니 독도 어쩌고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강하게 모질게 굳세게 자라나서 지금 세계 강국이 돼 있는데요. 이 한국 근대사를 공부를 해보면요, 이해를 못하면 이건 칙칙하고 어둡고 배울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데 정반대입니다. 여기에 큰 희망이 들었어요. 이걸 알면 근대사가 여간 재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국사가 대학교 수능에도 전교 필수가 된다고 하고, 뭐 기업이나 공무원 시험에도 이제 한국사가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은 참 재미가 나는 엄청 재밌어요. 제가 이 청소년 학생들을 위해서 이 책을 읽고 있는데 5권 중에서 제 4권, 이제 이번에는 제 13부를 각 권당 15부씩 되어 있는데 13부를 읽어 드릴 차례입니다. 제 13부 큰 제목 독립운동 태동기. 아까 12부에서 뭐예요? 계속 칙령이 막 쏟아지죠. 일제 조선 총독부령이 전부 다 우리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 꼬물락 참 탄세포 같은 그 작은 독립이 운동이 이제 태동을 하고 있어요. 작은 제목 월남과 애국동지들, 줄을 잇는 독립운동, 고종승하, 월남과 동지들, 이렇게 4과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3부 첫 번째, 월남과 애국동지들. 일제의 철권 무단 통치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우매한 국민들이 점점 일제 수작에 넘어가자 월남은 깊은 고심에 잠겨 어느 날 YMCA를 주축으로 한 동지들과 은밀하게 깊은 대화의 자리를 만들었다. 이대로 가면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해 나라가 일제의 마수에 걸려 국민 전체가 친일 세력화되어 영원히 대한 독립의 기회를 잃게 될 모양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게 생겼어요. 우리가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되게 생겼습니다. 신임 윤치호 YMCA 총무를 비롯한 김정식, 이원긍, 신흥우 등 전체 YMCA 소속 민족 지도자들의 마음도 같다. 그러니 대규모 시위를 일으켜 우리 Y가 주도적으로 집회를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Y는 정치단체가 아니라 Y 정신에도 맞지 않고 명분도 약합니다. 그러니 어디까지나 달리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윤치호 선제필 사진 있네요. 예. 하지만 좋은 말로 평화적 시위를 한다면 저놈들이 콧방귀로도 듣지 않을 게 아닙니까? 콧방귀도 안 낄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저놈들이 총을 발사합니다. 무작위로 난사를 하면 우리 국민의 희생이 너무 커집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볼 수도 없고 무력도 없지만 무력을 동원해 폭력 시위를 할 수도 없으니 그게 걱정입니다. 방법이 중요하지만 방법 때문에 일제에 항거하는 시위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거의 해외에서 조국 독립운동을 하는데 이것이 저들에게 잘 먹혀들지를 않으니 걱정입니다. 몇 차례 이런 대화가 오고 갔지만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 묘안이 떠오르지 않는다. 다만 해외에서의 조국 광복 운동만이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을 뿐이다. 미국에서는 서재필, 정한경, 안창호, 이승만 등이 주축이 되어 신한국회를 만들어 독립운동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하바롭스크에서는 한인 사회당이 결성되었다. 블라디보스톡에서도 한인촌에서 한인 청년단이 만들어졌고 단장은 강태일이네요. 여운형, 장덕수, 조동욱, 김국, 신서구 등은 상해의 신한 청년단을 조직하였다. 1918년 11월에는 여준, 김동삼, 유동설, 김좌진, 서일, 김규식, 이동영 등 중광단 위원들 39명이 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하니 이것이 무오 독립선언서이다. 무오 독립선언서. 여러분 이 말을 외워두십시오. 한국 최초의 독립선언서입니다. 1919년 3.1운동 이전에 18년 11월에서 일입니다. 1918년 만주 노령 요소지방인데요. 그래서 무오년에 선포되었다고 하여 무오 독립선언서라고 하는데 작성한 사람은 조소앙으로 알려져 있다. 이 독립선언서는 그때까지 한국에서 발표된 최초의 독립선언서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 그 내용은 한국이 완전한 자주독립국이고 민주주의의 자립국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한일병함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사기와 강박 그리고 무력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강제로 병합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섬은 섬으로 돌아가고 반도는 반도로 돌아오게 할 것을 요구하였다. 우리의 영토 즉 한토를 지키기 위하여 무력의 사용도 불사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2천만 동포들에게는 국민이 된 본령이 독립인 것을 명심하여 육탄 혈전 즉 맨몸으로라도 결사적으로 항쟁하여 독립을 되찾을 것을 요구하였다. 이 독립선언서의 대표제로 서명한 사람은 잘 들어보세요. 김교헌, 신규식, 박은식, 안창호, 김동삼, 이시영, 이동영, 신채호, 유동열, 김좌진, 김규식, 이승만 등 당시 해외에 나가 있던 한국의 저명인사가 거의 망래되어 있으니 한번 보자고요. 최초의 독립무오선언서 전문. 우리 대한 동족 남매와 온 세계 우방 동포여, 우리 대한은 완전한 자주독립과 신성한 평등 복리로 우리 자손 여민의 대대로 전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 이민족 전체의 학대와 억압을 해탈하고 대한민주의 자립을 선포하노라. 우리 대한은 예로부터 우리 대한의 한이요 이민족의 한이 아니라 반만년 사이의 대치 애교는 한왕 한제의 고유 권한이요 백만 박리의 고산 여수는 한남 한리의 공유 재산이요 가골 문헌이 유럽과 아시아에 뛰어난 우리 민족은 능히 자국을 옹호하며 만방을 화합하여 세계에 공진할 하늘의 백성 천민이라 우리나라에 털끌만한 권한이라도 다 민족에게 양보할 의무가 없고 타민족에게 양보할 의무가 없고 우리 강토의 촌토라도 이 민족이 점유할 권한이 없으며 우리나라 한 사람의 한인이라도 이 민족이 간섭할 조건이 없으니 우리 한은 완전한 한인의 한이라. 슬프도다. 일본의 무력과 재앙이여 임진 이래로 판도에 쌓아놓은 악은 만세에 엄폐치 못할지며 가보 이후 대륙에서 지은 죄는 만국에 용납하지 못할지라. 그들이 전쟁을 즐기는 악습은 자보니 자위니 구시를 만들더니 마침내 하늘에 반하고 인간의 도리에 인도에 거스르는 보호 합병을 강제하고
그들이 맹세를 어기는 폐습은 영토니 문호니 기해니 구시를 거짓 삼다가 필경 불의로운 불법의 밀관 협약을 강제로 맺고 그들의 요망한 정책은 감히 종교와 문화를 말살하였고 교육을 제한하여 과학의 유통을 막았고 인권을 박탈하여 경제를 농락하며 구원경의 무단과 이민이 암계로 한족을 멸하고 일인을 증식하려는 간흉을 실행한지라. 적극적 소극적으로 우리의 한족을 파멸시킴이 얼마인가. 10년 무력과 재앙의 장난이 여기서 극의 이름으로 하늘이 그들의 더러운 덕을 꺼리시어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실세. 우리들은 하늘에 순종하고 인도에 응하여 대한독립을 설포하는 동시에 그들의 합병하던 죄악을 선포하고 징계하노니 1. 일본의 합방 동기는 그들의 소위 일본주의를 아시아에서 실행함이니 이는 동아시아의 적이요. 2. 일본의 합방수단은 사기 강박과 불법 무도와 무력 폭력을 구비하여서 이는 국제법의 악마이며 3. 일본의 합병 결과는 군경의 야만적 힘과 경제의 압박으로 동족을 마멸하며 종교를 억압하고 핍박하며 교육을 제약하여 세계 문화를 저지하고 장애하였으니 이는 인류의 적이라. 그러므로 하늘의 뜻과 사람의 도리의 정의 법리에 비추어 만국의 입증으로 합병무효를 선포하며 그들의 제약을 웅징하며 우리의 권리를 회복하노라. 슬프도다 일본의 무력과 재앙이여 작게 징계하고 크게 타이름이 너희의 복이니 섬은 섬으로 들어가고 반도는 반도로 돌아오고 대륙은 대륙으로 회복할지어다. 각기 원상을 회복하면 아시아의 바람인 동시에 너희도 바람이려니와 만일 미련하게도 깨닫지 못하면 화근이 모두 너희에게 있으니 복구 자신의 이익을 반복하여 알아듣게 타이를 것이다. 보라, 인민의 마적이었던 전제의 강권은 잔재가 이미 다하였고 인류에 부여된 평등과 평화는 명명백백하여 공익의 심판과 자유의 보편성은 실로 광겁의 액을 크게 씻어내고자 하는 천의의 실현하며 약국 진족을 구제하는 대지의 복음이라. 장하도다 시대의 정이여 이때를 만난 우리는 함께 나아가 무도한 강권 속박을 해탈하고 광명한 평화독립을 회복함은 하늘의 뜻을 높이 날리며 인심을 순응시키고자 함이며 지구에 발을 붙인 권리로서 세계를 개조하여 대동건설을 협찬하는 소위로서 우리 여기 2천만 대중의 충성을 대표하여 감히 황황일신께 분명히 알리고 세계 만방에 고하여 우리 독립은 하늘과 사람이 모두 향응하는 순수한 동기가 민족 자부의 정당한 권리 행사하며 결코 목전의 이해의 우연한 충동이 아니며 은혜와 은감 원한에 관한 감정으로 미분명한 보복수단에 지족한 바가 아니라 실로 한국 일관한 국민의 지성이 격발하여 저 이민족으로 하여금 깨닫고 새롭게 함이며 우리의 결실은 야비한 정계를 초월하여 진정한 도의를 실천함이라. 아, 우리 대중이여, 공의로 독립한 자는 공의로서 진행할지라. 일체의 방편으로 군국 전제를 삭제하며 민족 평등을 세계에 널리 베풀지니 저는 우리 독립의 제일의 뜻이요 무력 겸병을 근절하여 평등한 천하의 공도로 진행할지니
이는 우리 독립의 본령이요 미략 사전을 언금하고 대동평화를 선전할지니 이는 우리 복국의 사명이요 동등한 권리와 부를 모든 동포에게 베풀며 남녀 빈부를 고르게 다스리며 등현 등수로 치우 노유에게 균등하게 하여 사회 인류를 포용할 것이니 이것이 우리 건국의 가치요 나아가 국제 불의를 감독하고 우주의 진선미를 재현할 것이니 이는 우리 대한민족의 시세에 응하고 부활하는 궁극의 의의니라. 아, 우리 마음이 같고 도덕이 같은 2천만 형제 자매요, 우리 단군 대황조께서 상제에 좌우하시어 우리의 기운을 명하시며 세계시대가 우리의 복리를 돕는다. 정의는 무적의 칼이니 이로써 하늘에 거스리는 악마와 나라를 톡적질하는 적을 한 손으로 무찌르리라. 이로써 5천만 조정의 광후를 현양할 것이며 이로써 2천만 백성의 운명을 개척할 것이니 걸기하라 독립군, 지하라 독립군. 천지로 망한 한 번 죽은 사람은 면할 수 없는 바인 바 개 대조와도 같은 일생을 누가 원하는 바이리오. 살신성인하면 2천만 동포의 동체로 부활할 것이니 일진을 어찌 아낄 것이며 집안이 기울어도 나라가 회복되면 삼천리 옥토가 자가의 소유이니 일가를 희생하라. 아, 우리 마음이 같고 도덕이 같은 2천만 형제 자매여, 국민 본령을 자각한 독립임을 기억할 것이며 동양평화를 보장하고 인류평등을 실시하기 위한 자립인 것을 명심할 것이며 황천의 명령을 크게 받들어 1절 사망에서 해탈하는 건국인 것을 확신하여 육탄 혈전으로 독립을 완성할지다. 지어다. 건국기원 4252년 2월 8일 김교현, 김규식, 김동산, 김학연, 김좌진, 김학만, 여준, 유동열, 이광, 이대휘, 이동영, 이동휘, 이법윤, 이봉우, 이성용, 이세영, 이승만, 이시영, 이종탁, 이탁, 문창범, 박성태, 박용만, 박은식, 박찬익, 선일민, 신정, 신채호, 안정근, 안창호, 임방, 윤세복, 조용은, 조욱, 정재관, 최병학, 안흥, 허혁, 황상규. 이것이 무호 독립선언서인데요. 제가 이거 아무리 정확하게 읽어도 이 한문이고 이게 당시의 말이라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요, 이것만 가지고 1시간을 해도 모자랍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큰 줄기를 따라가니까 여기 이게 작은 그 실개천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이 지금 여기에 지금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 속에 꿀과 꿀이 무수한 대로 들었죠. 3.1 독립선언서라든가 이런 거, 이거요 한문 공부의 자료로 쓰려고 그래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 독립선언을 하느냐, 28 동경 독립선언을 하느냐, 3.1 독립선언서를 하느냐, 이게요 하늘천 따지 지금 한자 교재 나와 있는 거 그거로 하면 애들이 재미가 없어요. 스토리가 없어서. 이거 어떠한 스토리를 가지고 여기 저 속에 정신이 들어있는 걸 가지고 한문을 해야 되거든요. 어떨 것 같아요? 하면 좋겠죠?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지금은 글쓰기를 하고 있는데, 글짓기방, 글빵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문빵을 또 열 거예요. 한문빵을.
예, 여러분 이제 어떻게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한국 최초의 독립선언서입니다. 1918년 11월에 만주 노령에서 나온 무호 독립선언서였고요. 자, 이제 다음입니다. 줄을 잇는 독립운동이란 제목입니다. 그러나 일제는 이에 대해서도 국내 문제도 아니기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으로 일관할 뿐 실제 효과를 거둘 수는 없는 일이다. 이에 다시 워싱턴에서는 이승만, 정한경, 민찬호가 주축이 되어 파리 강화회의에 참여하여 일제의 불법 진탈을 알리려고 하였으나 일제가 알고 강력하게 방해하여 이 또한 무산되고 말았다. 이 도시의 이 파리 강화회의 장소가 이게 파리가 저 불란서 파리가 아니고요. 금방 생각 안 나네요. 그 장소를 제가 가봤어요. 미국에서요. 파리 강화회의가 열렸던데. 세계인들이 모이는 강화회의라는 것은 각국이 평화공존으로 상호 우호적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강조가 열리는 걸 말하는데, 이런 강화회의가 이제 강화라는 말은 여기서 화목을 돈독히 한다는 강화예요. 강하게 한다는 게 아니고 말하는데, 이런 강화회의가 자주 열지도 않을 뿐더러 당시에는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가 생기기 전이라 어디 가서 누구에게 억울한 사정을 호소할 방도도 없어서 헤이그에 간 이준 열사가 자결한 것과 같이 아야야 소리도 못하고 일제의 탄압에 고스란히 당하기만 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는 일이다. 물론 국내에서도 적조하나마 일제에 대항하며 일제는 본국으로 돌아가고 한국의 주도권을 반환하라는 욕구는 계속되었다. 단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국민 대다수는 일제 통치권에 그냥 말려 들어가는 어리석은 백성의 수가 훨씬 많아 이를 어떻게 하든지 알려주어야 하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어 국민들은 속절없이 일본에 예속되어 가고 있다. 나중에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초기에 불길을 잡지 못하면 독립이 점점 어려운 이유는 국민들이 일제에 찬동하는 수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월남뿐만 아니라 전체 민족주의자와 YMC에 속한 민중운동자들의 가슴은 계속 초조하게 타들어가는데, 일본은 하루가 멀다고 영영영영을 쏟아내린다. 영이란 앞서 말한 것처럼 꼼짝 말고 이대로 해! 라고 하는 명령으로서 지금처럼 국회의 논의를 거쳐 합법적으로 만든 법이 아니라 일제가 조선을 장악하고 수탈하기 위해 밟아나가는 하나의 강권 발동일 뿐이다. 그런데도 이 영을 어기면 무슨 영 제 몇 조 위반이라고 잡아다가 무수한 고문과 벌과금을 물리고 거의 반순불도로 만들어 내보내 감히 영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분위기가 못 된다. 청칼이 버티고 있어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다. 월남의 고심이 한도 끝도 없다. 차라리 하세가와 총독이나 야마카 총감이라도 만나 한번 제대로 따지고 쫓아버리고 싶지만 국내에는 뭣도 모르고, 또는 입신영달을 위해 일제가 잘한다고 찬성하는 친일 세력의 목소리가 더 크고 실제로 거의 총독 생각대로 굴러가고 있는 판국이다. 이를 보다 못해 12월 15일 손병희, 오세창, 최린, 정한경, 민찬호 등 천도 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남대문 밖 상춘원, 손병희의 별장입니다. 상춘원에서 독립운동에 대해 협의를 하게 된다. 동경대학생 500여 명도 동경에서 웅변대회를 열고 민족 자결주의를 외치다 구속되는 일이 터졌다. 북한도 지방에서는 교포, 김한영, 강봉우, 서재면 등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협의를 시작하기도 했다. 국내외에 일제를 물리칠 연구가 각종 모임이나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해외에서는 꽤나 움직이는데 국내에서는 별로 움직이지 않는 중이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음은 국내에는 감시가 심하고 일본 끈앞풀들이 모세 혈관처럼 퍼져 있는 데다가 효과를 얻기보다 잡혀가기 십상이라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은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다. 하여간 1919년 첫 1월을 맞으면서 동경 유학생 학우회는 간따구 신전구죠. 조선기독교 청년회에서
조선 독립 실행 방침을 논의하는데 1월 21일 이게 대체 어인 일인가 엎친 데 덮치듯 안타깝게도 그만 고종 황제까지 승하하였다. 며칠이요? 1919년 1월 21일이에요. 다음 고종 승하. 조선왕조 518년 27대 임금 가운데 가장 비운의 왕이라 할 고종 황제가 세상을 떠났다. 1월 21일 그날 저녁 식사를 잘하고 상궁에 올린 차를 마신 다음 1시간도 못되어 뇌출혈 증상으로 의식을 잃어버렸다. 이에 급히 창덕궁에 순종 황제를 오라고 했으나 이미 고종은 숨을 거두는 중이다. 1852년 출생하여 1919년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니 향년 68세로 생을 마감한 것이다. 대한문 아픈 국민들의 통곡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일제는 통곡하는 국민들을 총칼로 해산하려 하였으나 민중들의 슬픔은 장래일까지 이어진다. 1900년부터는 일본의 탄압 간섭이 더 심해지고 결국 국권을 뺏겼고 고종 황제는 덕숭이에 감금된 채 세상을 떠난 것이다. 덕숭이에 갇힌 고종의 괴로움이여 어찌 근우가 할 것인가. 이른 나라를 다시 차지하겠다는 마음을 잠시도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일부 독립운동과 지식인과 만나기를 원했으나 여의치 못하였고 혹여 기회가 온다면 망주로 망명의 독립운동을 전개하려는 마음도 있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또 미확인이지만 속들에는 고종 황제가 지금 돈으로 약 20억 원을 만주로 보냈다고도 하는데 독립운동 자금으로 쓰기를 바라는 것이다. 정확한 근거는 찾기 어려우나 이런 사실은 곧 일본의 귀에 또 들어가 버렸다. 결국 일본은 고종 황제의 독사를 준비하고 이미 몸이 쇠약한 고종 황제는 만주로의 망명을 준비하던 중 이 또한 일본이 사실무근이라고 벌쩍 뜨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분명 일본인이 올린 약재를 먹고 숨졌다는 것이 당시의 중론이었다. 아무튼 이제 월남이 극진히 모신 고종 황제는 세상을 떠났다. 문상을 가지려고 청독부에 연통을 넣었으나 조사할 일이 있으니 다음에나 연락해 준다는 답변만 받았다. 아예 문상을 청하는 글을 연거포를 줬으나 청독부는 월남을 비롯한 YMC 회원들의 문상을 받아들이지 않아 끝내 고종 황제의 승하에도 불구하고 목놓아 통곡 한 번도 제대로 못하게 된 것이다. 고종 황제의 독사설은 점점 더 퍼져나갔다. 일제는 독살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하는 홍보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고종 황제의 급작스러운 죽음은 그날 저녁 수라를 거뜬하게 잘 드셨다는 것과 특별한 징후가 없었다는 것이며 평소 승하할 기미가 없을 정도로 건강이 좋으셨다는 것 때문에 일제가 그야말로 귀신도 모르는 독약으로 살해했다는 심정만 무성한 것이다. 일례를 든다면 이노우에 가오르에 이어 부임했던 미우라꼬로 공사는 대원군에게 조선 도자기를 선물하면서 보고화를 발라 그 도자기에 차를 마신 결과 중태에 빠졌던 일도 있었으니만큼 이번에는 어떤 수작으로 독사를 감행했는지 알 길이 없는 것이다. 하여간 이제 승하하신 고종의 장례를 모셔야 한다. 며칠이 지나자 고종의 장례일, 이걸 인산일이라 해요. 인산일을 3월 3일로 정한다는 발표까지 나왔다. 1월 21일에 돌아가셨는데 2월 지나고 3월 3일. 예. 다음 월남과 동지들. 고종이 승하자 YMCA에는 월남을 만나러 오는 애국 동지들이 갑자기 늘어났다. 지금까지 월남을 알던 동지들은 물론 월남과 같이 고종을 모시던 관리들도 답답한 마음에 연달아 월남을 찾아온다. 나라고 문상했겠습니까? 우리는 불허합니다. 아마도 이 말을 10번 100번은 좋게 한 모양이다. 승하하신 고종의 영전에 곡을 바치기는 그냥 술 한잔 향 한 자루를 피우지 못하는 참담함이고 나라를 입은 민족의 슬픔이라 할 것이다. 화두는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일제의 만행에 늑탈을 당하고 백성을 구해내지 못할 것이냐고 하는 쪽으로 주제가 모아졌다. 월남은 속이 편합니까? 이대로 그냥 먹히고 말 겁니까? 손 놓고 당하기만 할 참입니까? 쏟아지는 질문 공세는 차라리 공격이라고 해야 한다.
내가 뭘 어쩌면 좋겠습니까? 들고 일어나야죠. 보고만 계시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내 나이가 올해 70이요.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누가 앞장서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뒤에서 일을 만들어놔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애국한다는 분들이야 상해, 미국, 간도, 일본, 하와이까지 널려 있습니다. 무호 독립선언도 발표되고 경상도에서는 광복단도 조직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나라를 찾겠습니까? 어림없다고 보이니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국제사회가 나서서 일본 보고 돌아가라고 할 기구도 없고 우리는 숫자도 적고 돈도 없고 특히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언론도 없습니다. 자기네들의 관보가 전부 왜곡하니 우리는 안방에서 호통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도무지 방법이 안 나옵니다. 그래도 외치고 부르짖어야지 가만히 있으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첫째는 무모하고 비효율적이라면 우리만 손해봅니다. 상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에 대항할 방도를 제대로 찾아 넘어뜨려야 하는데 해보나 마나 지는 게임이고 싸우나 마나 다치고 부러지는 것이라면 한들 무엇하겠습니까? 그래서 맹 놓고 있자는 것입니까? 이거 비겁한 것 아닙니까? 무능한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도에서 그래도 움직여야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하면 왜 인간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어쩌면 좋을지 안을 내보세요. 나는 무가치하거나 무모한 것은 질색입니다. 그런 짓거리 못해요. 승산 없는 싸움을 하라고 동지들을 밀어내자니 나이든 내가 그 할 짓 아닙니다. 가서 죽으라고 내보내면서 나는 뒤에서 뒷구멍에 슬슬 서라는 말인가요? 정말 나도 답답합니다. 듣고만 있던 윤치호가 말한다. 태감, 우리 와이에 한 50만원 있잖아요. 그 돈을 쓰면 어떻겠습니까? 국제보상기금 말이요? 예, 일본에서 빌려온 차관 갚으라고 우리 와이에게 할당된 50만원 그거 말입니다. 이 운동이 성공하면 안 갚아도 되는 돈 아닙니까? 월남이 잠자코 듣는다. 잠시 후 월남이 입을 열었다. 일단 독립운동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그 돈을 쓴다고 쳐봅시다. 문제는 제대로 해야 해요. 일본이 감당을 못하게 우리 규모가 커야 합니다. 도저히 일본 순검들이 어떻게 손을 못 대도록 대대적인 시위를 벌여야 합니다. 지지분진하게 한운동만 해서는 얕보이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군중을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종황제 인산인을 거산일로 잡으면 군중 모집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사는 YMCA 혼자서 할 게 아닙니다. 당연히 기독교만 할 게 아니라 불교, 천도교, 원불교, 무속인, 상인, 농업인, 상공인까지 전부 참여하게 해서 일본이 깜짝 놀라게 해야 합니다. 시원찮게 하려면 하지도 말자고요. 규모가 세계 최대 유례가 없는 규모여야 합니다. 그럼 승낙이십니까? 네, 승낙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일은 내 힘으로 내가 할 일도 아니고 나도 참여하고 돕겠다는 것이 잘난 사람 따로 없습니다. 단 내가 협조를 안 하면 동지들이 힘이 안 날까봐 협조한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뒷짐지고 서서 지켜만 본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전선에 앞장을 서지는 못하지만은 최후 말석 자리에라도 적극적으로 밀어보겠다는 뜻입니다. 대충 하는 거 저는 이거 질색입니다. 효과는 나도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무호 독립선언이나 해외 애국자들이 하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되게 대규모 군중이 참여하고 대표자의 숫자도 몇 배로 늘려 감히 어디서부터 누구를 막아야 할지 모르게 군대식으로 조직 체계를 갖추어 불길이 꺼지지 않고 아주 오래오래 세계 만방이 다 알도록 하고 엄청난 시위 사태를 지속시켜 일본의 무력 침략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네, 대감께서 말씀하시니 우리는 하라시는 대로 목숨을 걸고 앞장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참, 그걸 잊었군요. 목숨을 걸되 죽지는 않아야 합니다. 나는 죽는 것은 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 되었을 때 그들은 죽음의 길을 택한 게 아니라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명을 따랐습니다.
조선인 2천만이 다 죽어서 나라를 차지는 못하겠습니까? 단 200명이 죽는데도 난 반대요. 10명이 죽어도 나는 내 동포 내 민족이 죽는 일을 추진하지 못하겠습니다.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민족을 죽는 길로 내몬다면 나는 살인자요 악인이라는 것이 내 믿음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시위를 하다 보면 일본이 발사를 할 것이고 고문도 하고 잡아갈 건데 과연 죽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내가 망설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 아래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 없습니다. 누가 얼마나 죽게 될지 나는 이걸 생각하면 당장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만두면 어찌 됩니까? 말 같다고 들릴지는 모르겠으나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지요. 예. 단 우리가 할 바는 하고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칼등입니다. 어쨌거나 일은 하시자는 거죠. 예, 대규모로 제대로 해외에서 한 것보다 100배, 1000배로 대규모 시위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월남은 결심을 굳혔다. 이대로 두고 볼 나라가 아니다. 더욱이 해외 동포들의 고생이 너무 심하고 그들이 심한 고초를 겪고 있는데 국내에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거듭 다짐하고 결심한다. 규모가 커야 하고 일본님이 놀라고 세계가 놀랄 사상 최대의 항일 독립운동을 펼치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민족 대표를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와이만 나설 일이 아니다. 정파와 신분을 초월하여 대한민족 전부를 망라한 각계 대표를 세워야 한다. 예, 여기까지 제 13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이거 이렇게 정리해서 이거 쓰는데요. 이 꿈에는 소설이 아니잖아요. 사실에 근거를 해서 잘 조합을 해서. 근데 이건 상상력으로 그냥 작가가 픽션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고 그 현장에 들어갑니다. 그 역사적 자료를 보면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때 한 사람 다 이렇게 신비주의적인 말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걸 필이라고 하든 감동이라고 하든 느낌이라고 하든 작가의 그 재능이라고 하든 아무튼 우리나라는 완전히 끝난 나라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2천만이 다 친일에 들어갔고 영혼 쏟아져 내리고 한국에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외에 지금 나가 있는 그 애국 지사들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근데 해외에서 뭐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누가 와서 해외에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광복군이 만들어서 군대가 와서 이걸 일본군하고 대항하려고 총도 사고 하는데 아무튼 어떻게 돌아가는가. 예, 지금 이제 그러면 제 14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